안녕하세요. 저는 메추리알을 발표할 아주대학교 이비즈니스학과 전효진입니다. 제가 떨려가지고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좀 예쁘게 봐주세요. 발표는 메추리알 소개, 제작 과정, 결과물, 기대 효과 및 개선 방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추리알은 메이크업 추천해주는 이런 챗봇 알고 있었음? 의 줄임말로써 페이스 API를 통한 수치 분석을 해서 얼굴 특징에 맞는 화장법과 또 추천 영상을 추천해주는 챗봇입니다. 네, 메추리알 탄생 배경 소개에 앞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T1 눈 모양의 실제 사례입니다. 바야흐로 2017년 12월 팬님은 아이라인 1cm는 해야 겨우 뚜렷해 보이는 쌍꺼풀의 킹눈인데요. 쌍꺼풀 있는 친구들은 다양한 스타일로 예쁘게 잘 꾸미던데 물론 그들도 내가 모르는 고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 같은 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인터넷에 무쌍 긴 눈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다들 내가 궁금한 메이크업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찾았는데 주로 핫한 유튜버들은 쌍꺼풀도 있고 pom판도 완벽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불만이었어요. 걔들이 가진 pom판으로는 아이라이너로 입술을 칠해도 예쁠 거란 말이죠. 나도 영상을 보면서 내 얼굴에 맞는 화장법을 알고 싶어요. 네. 모든 사람들의 생김새는 모두 다릅니다. 또 각자의 개성이 있는 이목구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목구비의 작은 차이로도 메이크업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또 최근 유튜브에 1인 뷰티 크리에이터가 많아지면서 화장법을 배울 수 있는 통로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눈 모양의 사례처럼 유튜버와 자신의 특징이 많이 다르다면 그 화장법을 아마 자신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맞는 유튜버 화장법을 알려주는 챗봇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메추리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는 먼저 개발 도구를 선택했는데요. 이번에 비즈니스 프로그래밍이라는 전공 수업을 통해 배운 파이썬을 이용해서 MS의 페이스 API의 얼굴 인식 기능,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이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선택한 이유는 모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듯이 가장 대중적인 어플이고 또 사용자와의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선택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형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네, 눈도 나왔고 또 코도 나왔죠. 바로 1위는 눈, 2위는 코인데요. 왜냐하면 눈과 코는 작은 변화만 주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고작 3초의 시간만 걸린다고 합니다. 그 3초 동안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눈인데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별왕국 엘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엘사가 눈화장을 지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왠지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이죠. 이렇게 눈화장만 지웠을 뿐인데 사람의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화장의 전후 차이가 크다고 해서 성형 메이크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눈화장은 사람의 인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눈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쌍꺼풀이 있는 눈, 없는 눈, 긴 눈, 짧은 눈, 동그란 눈 등등 그 눈의 형태에 따른 메이크업 방법이 상이하게 존재합니다. 또 이상적인 눈 길이가 존재하는데요. 미간의 길이와 눈 길이가 1대1이면은 이상적인 눈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기준이 존재했기 때문에 분류 기준을 나누기에도 용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입니다. 여기 콧대가 높은 원빈과 콧대가 낮은 원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빈과 더 데이트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콧대가 높은 원빈이 조금 더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 뭔가 더 사연 있어 보이고 네,
코는 얼굴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상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코는 쉐딩과 하이라이팅의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화장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쉐딩은 어두운 색을 활용해서 들어간 부분은 더 들어가게 하고, 하이라이팅은 반대로 밝은 색을 활용해서 나온 부분은 더 나오게 하는 화장 기법입니다. 이런 화장 기법을 통해서 얼굴의 윤곽선을 또렷하게 해주고 또 입체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코는 그 화장 기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코의 다양한 모양에 따라서 쉐딩 방법도 상이하게 존재하고, 쉐딩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코 모양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표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인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과 코에 사람들의 화장법에 대한 수요가 몰려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페이스 API에서는 사실 얼굴 인식하는 부위가 꽤 많지만 저희는 눈과 코를 분석하고 눈과 코에 대한 화장법을 추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챗봇의 큰 틀을 제작했는데요. 챗봇의 소통 방법에는 대화식이 있고, 아까 연애 시뮬레이션처럼 대화식이 있고, 또 버튼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버튼식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자연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간단하고요. 네, 자연어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희 챗봇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정확합니다. 다음 얼굴을 분류했습니다. 쌍꺼풀의 유무에 따라 쌍꺼풀이 있는 눈, 없는 눈, 또 눈 길이에 따라 눈이 긴 눈, 짧은 눈, 콧볼 크기에 따라 콧볼이 큰 코, 작은 코 이렇게 총 8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쌍꺼풀의 유무는 페이스 API에서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버튼을 통해 입력받는 방식으로 하고, 눈 길이와 콧볼 크기는 페이스 API 수치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얼굴 분류가 화장법 추천을 위한 분류였다면 이번에 키워드 분류는 동영상 추천을 위한 분류입니다. 우선 데일리, 특별한 날, 홀리데이 이렇게 총 3가지로 대분류를 했고, 각 아래에 6가지에서 7가지 정도로 세부 키워드를 주어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네, 아까 8가지 얼굴 분류에 따른 유튜버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눈 길이와 콧볼 크기는 페이스 API에서 분류한 값으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페이스 API에서는 이렇게 눈 길이, 콧볼 크기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좌표점 정도만 찍어주기 때문에 수식은 저희가 직접 설정을 했습니다. 수식은 미간 길이 나누기 평균 눈 길이로 결정을 했고요. 콧볼 크기는 안쪽 콧볼 나누기 바깥쪽 콧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정한 수식이 어느 정도면 눈이 길고 짧은지, 또 어느 정도면 콧볼이 크고 작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눈이 길어 보이는 유튜버들을 나열을 해서 페이스 API 돌린 다음에 저희가 만든 수식에 넣어봤습니다. 그 결과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왔고요. 눈이 짧은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긴 유튜버의 최대값과 눈이 짧은 유튜버의 최소값 사이 값이 2.1을 기준으로 2.1보다 크면은 눈이 작다가 아니고 짧다 2.1보다 작으면 눈이 길다로 구분하기로 정했습니다. 콧볼 크기도 비슷한 형식으로 했는데요. 콧볼 크기는 콧볼이 큰 유튜버의 최소값인 0.692를 기준으로 0.692보다 작으면 콧볼이 크다, 0.692보다 크면 콧볼이 작다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쌍꺼풀 여부, 눈 길이, 콧볼 크기, 키워드에 따른 총 160개의 동영상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사용자와 소통할 대화 형식을 제작했고요. 다음으로 본격적인 코딩으로 들어갔습니다. 키워드에 따라 딕셔너리 변수를 할당하고 페이스 API를 연동하고 얼굴 분석 결과에 따라 사용할 URL 딕셔너리를 결정하고 사진 분석 함수 생성, 그리고 플라스크를 사용해 카카오톡 챗봇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버튼을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화장법을 추천해주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현재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는 또 다른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특허를 내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메추리알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아마 내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플러스 친구의 메추리알을 검색하시고 자신의 사진으로 직접 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쌍꺼풀의 유무를 버튼으로 바꾸요. 키워드를 선택하고 세부 키워드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사진을 입력해주며 잠시 후 메추리알이 분석한 결과의 토대로 화장법을 추천해줍니다. 동영상을 추천을 해주고요. 저희 메추리알은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연의 티아라 지연인데요. 티아라 지연의 눈 길이가 어떤 건가요? 어떨까요? 네, 길죠. 또 콧볼은 어떨까요? 네, 그러면 메추리알은 어떻게 분석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메추리알 역시 지연이 눈이 길고 콧볼이 작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유튜버 라뮤꾸의 생활 사진을 메추리알에게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메추리알이 라뮤꾸의 영상을 추천해주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메추리알이 그래도 꽤 신빙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추리알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화장법을 또 나와 비슷한 특징의 유튜버를 따로 어플이나 별도의 설치 없이 카카오톡만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상황에 맞는 메이크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사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얼굴 대비 눈, 코 비율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 API에서는 얼굴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한 수식에서 몇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눈 길이 수식의 경우는 아까 미간 길이 나누기 양 눈의 평균 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같은 눈 길이를 가진 사람이더라도 미간의 길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거는 콧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류가 약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같은 이목구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얼굴형이 다르면은 전혀 다른 인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이 아쉬웠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입니다. 저희가 정한 기준의 좀 정확성을 더 표본 집단을 늘려서 많이 돌려본 다음에 좀 더 정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 방법과 같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또 지금은 화장법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메이크업 팁이나 피부 관리 팁과 같은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업 제품을 추천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메추리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저는 메추리알의 그 확장성과 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